저는 오늘 제 장인어른께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직이었고 아버님은 백화점 경비원이셨죠. 하지만 아버님은 사실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셨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라떼 이야기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저희 가족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비일로 버는 돈으로 괜히 어려운 주식 같은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입사 첫날, 사위 강민주는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직원 명찰을 만졌다. 이곳은 자신의 전문직 사무실이 있는 빌딩과 같은 백화점 건물이었다. 그는 오늘부터 VIP 라운지 직원으로 일한다. 경비원인 장인 박만식을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니폼 목깃을 슬쩍 올렸다. 민주는 아내의 전화를 받으며 라운지 복도 창밖을 내려다봤다. 저 아래 주차장 구석에 서 있는 경비원 제복이 눈에 들어왔다. 만식이었다. 그가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만식은 쉬는 시간에도 늘 그놈의 주식창을 들여다봤다. 민준이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수십 년 경비일로 모은 돈을 묻지마 투자로 날릴까봐 민주는 늘 걱정하는 척하며 무시했다. 아내에게 받은 사진 한 장이 민준의 주머니에 있었다. 만식이 몇 달 전 사들였다는 민준이 일하는 백화점 건물의 미등기 지분 관련 문서였다. 민주는 아버지의 재력을 시험하려 했다. 그 종이 한 장이 헛소문인지 확인해야 했다. 오늘부터 그가 VIP 라운지 직원이 된 이유다.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만식의 주차장 간이, 의자 사이에는 명확한 공공장소의 사회적 불편감이 존재했다. 라운지 문이 열리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명품관 고객신 여사가 들어섰다. 민주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능숙하게 응대했다. 커피는 아메리카노, 원두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알지, 강대리? 신 여사는 민준을 강대리라 불렀다. 민주는 입꼬리가 굳었지만 완벽하게 주문을 받았다. 민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 여사의 뒤를 따랐다. 라운지 안의 조명은 밝고 부드러웠으나 신 여사의 표정은 그 조명 아래서도 날카롭게 번들거렸다. 신 여사는 민준을 자신의 하인처럼 대했고 민준은 그 권력 관계 속에서 거리감을 느꼈다. 이때 라운지 내부 창으로 만식이 주차장 순찰을 위해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만식은 땀에 젖은 제복 차림이었고 그의 움직임은 신 여사의 우아한 걸음과는 완전히 다른 무거운 소리를 내는 듯했다. 신 여사는 그를 흘끗 보더니 민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분들은 쉬는 시간에라도 눈에 안 띄게 해야지. 분위기 망치게. 민주는 애써 시선을 외면했다. 축적. 며칠 후 민주는 라운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만식은 순찰 시간이 아닌데도 라운지 입구 쪽으로 걸어왔다. 만식은 멀리서 민준을 발견했지만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만식은 백화점 측과 무언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민주는 긴장하며 몸을 숨겼다. 그날 오후 민주는 VIP 고객 명단 파일을 정리하다 만식의 이름이 들어간 서류처를 발견했다. 백화점 자산관리팀 이관 문서. 민주는 파일을 훔쳐보려는 충동을 느꼈다. 그때 만식이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제복이 아닌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다. 만식은 민준을 보더니 눈썹을 꿈틀거렸지만 아무 말 없이 카운터로 걸어갔다. 잠깐, 저기 이 차장. 만식이 민준을 강대리가 아닌 이 차장이라고 불렀다. 이 호칭은 민준이 이전에 전문직으로 일할 때 불리던 호칭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늘 그 신 여사 있나?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만식의 말투는 전과 달랐다. 무시가 반복되는 가운데 만식이 보인 익숙한 호칭과 달라진 태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신 여사가 자리를 비웠다고 답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카운터에 올려진 백화점 자산관리팀의 서류 봉투를 무심히 집었다. 그 봉투에는 만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만식은 봉투를 들고 나가려다 문득 민준을 돌아봤다. 강대리, 혹시 자네 아버님은 잘 지내시나? 주식 얘긴 그만하라고 전해줘. 만식이 라운지를 나갔다. 민주는 그가 나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만식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주차장 구석에서 보았던 그 미등기 지분, 문서와 함께 만식이 백화점 전체 소유권의 상당 부분을 비밀리에 매입했다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액수가 상상을 초월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존경,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무시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났다. 민주는 작게 움졸였다. 정말이었어. 평소보다 혼잡했다. 신 여사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서며 민준에게 주문했다. 강대리, 아이스 라떼 3잔. 빨리빨리 움직여. 신 여사는 거만한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봤다. 그때 라운지 문이 다시 열리고 만식이 들어섰다. 그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다. 만식은 라운지 중앙에 서서 조용히 전화 통화를 했다. 네, 회장님. 오늘부터 제가 실질적인 이 백화점 지분 관리인이 됩니다. 주차장 경비 인력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만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라운지 전체에 퍼졌다. 신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제야 만식이 입고 있던 경비 제복이 그의 취미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만식은 전화를 끊고 신 여사에게 다가갔다. 신 여사님, 오늘 주문하신 아이스 라떼 3잔 제가 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비 인력들은 이제 눈에 띄어도 괜찮습니다. 공공의 자리에서 만식의 진실한 정체가 드러났다. 백화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만식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민주는 만식의 등 뒤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만식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난 자네가 내 돈이 아니라 내 딸을 봐서라도 나를 무시하지 않길 바랐네. 만식은 담백하게 말했다. 자네가 내 주식 이야기를 무시할 때마다 난 자네가 내 돈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구나 싶었지.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님을 걱정하는 척하며 제 잣대로만 아버님을 판단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만식은 민준을 돌아봤다. 자네가 왜 여기 직원으로 위장해서 왔는지 난 다 알고 있었네. 만식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정적의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백화점 경비실 앞을 찾아갔다. 만식은 간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은 만식의 앞에 섰다. 만식은 담담한 표정으로 민준을 올려다봤다. 민준은 깊게 허리를 숙였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을 무시했고 시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식은 캔커피를 내려놓고 민준을 일으켜 세웠다. 자네 잘못만은 아닐세. 나도 자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만식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 사표는 내가 반려했네. 자네가 일해야 할 곳은 이 백화점 VIP 라운지가 아닐세.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식의 용서가 행동으로 드러났다. 민주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만식의 손을 잡았다. 민주는 다시 자신의 전문직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만식이 보낸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자네의 실력은 내 돈보다 값지네. 민주는 창밖을 내려다봤다. 주차장에는 더 이상 만식의 경비 제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주차장 전체를 비추는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다. 그는 더 이상 주식창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꿈을 이해했다. 따뜻한 빛이 민준의 얼굴에 부드럽게 감돌며 조용한 장면이 마무리된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신가요? 가족 간의 진솔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채널이 더 많은 분께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